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 테크 코스에서 왼손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김사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아한 테크 코스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하는 개발자 양성 교육 과정이고요. 지금부터는 우테코라고 줄여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개발만 잘하면 회사는 망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말은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우아한 형제들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자가 물론 개발을 잘해야 되겠죠. 개발자는 개발 잘해야 되는데 개발만 잘하면 안 된다. 자기의 이제 업무를 넘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개발자들은 보통 개발 실력, 즉 이제 하드 스킬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신가요? 제가 밸런스 게임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팀장이에요. 팀장이시고 이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신입사원 후보가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은 기술 실력이 아주 좋아요. 신입답지 않게. 그래서 복잡한 문제도 잘 해결하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일밖에 안 해요.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피드백을 주더라도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해요. 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자, 이게 1번 신입사원입니다. 2번 신입사원은 기술 실력이 조금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좀 마음이 오픈돼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 배우고 싶다. 열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더 함께 하려고 하고 팀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1번 신입사원과 2번 신입사원. 여러분이 팀장이라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1번과 2번. 자, 1번은 기술 실력이 좋지만 협업을 못하는. 좋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2번이 좀 많았거든요. 기술 실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협업을 좀 잘하는 신입사원을 선호하시는 것 같네요. 저희 소프트 스킬 교육팀도 소통, 그리고 협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설계할 때도 모든 팀원이 다 같이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팀하고 협업했던 건데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팀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1대1로 티타임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우아콘 발표 준비도 사실 혼자 해도 되는 거거든요. 혼자 해도 되는 건데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 팀이 다 달려들어서 준비하고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발 실력만 뛰어나면 그 개발자가 이제 뛰어난 개발자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개발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드 스킬을 넘어선다. 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MIT의 집단지능 연구라는 건데요. 팀의 성과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팀원 개개인의 지능이나 실력, 평균 혹은 한 사람의 뛰어난 지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팀이 성과를 잘 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 결과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얼마나 팀이 협업을 잘하느냐, 얼마나 이 팀이 소통을 잘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팀의 성과가 달라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과가 높았던 팀을 관찰해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겁니다. 의사소통이 활발하고요. 서로 대화를 균등하게 하고 피드백이 원활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자면 개발자한테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테코에서도 이런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소프트 스킬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 스킬, 그건 좋은 거 좋지. 잘하면 좋지. 근데 타고난 거 아니야? 이거 키울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려볼게요. 소프트 스킬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다. 재능과 마찬가지인 거죠.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고 내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다. 자, 이게 1점입니다. 이게 1점이고 1점부터 5점까지 낼 거예요. 5점은 아니다. 소프트 스킬은 충분히 노력과
그런 것들로 바꿀 수 있다, 키울 수 있다. 교육이나 경험이든 혹은 훈련이든 이런 것들로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 5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시면 되고 이 마음속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1점일 때는 선천적인 거다, 소프트 스킬. 재능이다, 재능. 5점일 때는 키울 수 있다. 자, 점수 다 매겨보셨나요? 좋습니다. 그 점수 잠깐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통 사람들은 재능, 그 타고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보통 많이 하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럴 드웩이라고 하는 심리학과 교수가 한 연구인데요. 내 재능과 기질과 성격 이런 것들이 내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다. 내가 이거는 뭐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그런 것들은 다 바꿀 수 있고 내가 믿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셨던 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고정 마인드셋에 가까운 거고요. 5점에 가까울수록 성장 마인드셋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캐럴 드웩 교수가 하는 얘기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테코에서는 이런 성장 마인드셋으로 소프트 스킬도 충분히 교육으로 키울 수 있다.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드 스킬뿐만 아니라 소프트 스킬도 중요하게 여기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발표에서는 우테코에서 소프트 스킬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렇다면 여기 오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배경 설명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테코에 관한 건데 우테코의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우테코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우테코의 학생들 저희는 크루라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크루라고 하는데 크루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테코의 교육 철학이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테코의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과는 다르게 주입식 강의, 이론 중심 이렇게 안 하고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 경험 중심 교육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뭐 가운데 보시면 연극하는 거거든요. 연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공연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스킬 교육, 우테코의 소프트 스킬 교육도 이런 우테코의 교육 철학에 맞춰서 같이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 우테코에서 어떻게 소프트 스킬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다음 발표자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보시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왼손에 이어서 발표할 닉네임은 원희를 쓰고 있고요. 이름은 이원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많이 계셔가지고 왼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좀 많이 떨리네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 우한 테크 코스의 소프트 스킬 교육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우테코는 글쓰기 그리고 말하기 교육에 약간 한정되어 있는 소프트 스킬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글쓰기 말하기만으로 소프트 스킬 역량이 과연 높아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좀 소프트 스킬 교육을 체계화해서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 스킬 교육을 만드는 저희는 소프트 스킬 역량이 좀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믿고 교육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글쓰기 그리고 말하기 교육에 더불어서 지금은 소프트 스킬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환경을 구성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앞서 왼손이
우테코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이론 강의나 이렇게 뭐 주입식 강의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험 중심으로 좀 소프트 스킬 교육을 설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의 교육이 만들어졌어요. 일단 흐름 먼저 설명드리자면 소프트 스킬 역량 강화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실험 계획이라는 것도 세우죠. 그리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성장 공동체를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흐름만 보시면 약간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하나씩 또 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개인별로 소프트 스킬 역량 강화 목표를 설정하게끔 했습니다. 소프트 스킬은 사실 어떤 분야보다도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좀 강화하고 싶고 뭐 개선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소프트 스킬 역량은 모두 다를 거예요. 그리고 뭐 누군가한테는 뭐 소통 역량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뭐 대인관계 개선 혹은 뭐 책임감 혹은 시간 관리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뭐 주니어냐 시니어냐 그리고 혹은 팀원이냐 리더냐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위치에 따라서도 당연히 필요한 역량들이 다를 거고요. 그래서 크루들한테도 각자 한번 소프트 스킬 역량 강화 목표를 세워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핵심은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마주하는 것? 사람은 사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하지 못한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서 그중에 집중적으로 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거를 목표로 설정하게끔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목표를 설정해 보실 건데요. 마음속으로 한번 좀 설정을 해볼게요. 개인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만약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런 목표를 설정하겠다라는 걸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실게요. 제가 한 10초 정도 아주 짧게 드려볼게요. 내가 어떤 걸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지. 네, 10초가 지났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네. 나 강점과 약점을 조금 생각해보고 목표 설정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저 예상했던 반응이고요. 어려우시죠? 내가 내 강점과 약점을 생각하는 거 10초도 너무 짧고 내가 어떤 걸 소프트 스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싶은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다면 이걸 직접 해본 크루들도 어려움을 당연히 겪었겠죠. 그래서 크루들은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세웠냐면 아무래도 좀 프로그래밍을 배우러 왔기 때문에 좀 본인한테 부족했던 부분이 좀 개발 실력, 어쩌면 좀 뭐 하드 스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자바의 모든 것을 이해하자라든지 기능 구현을 영순위로 잡자라든지 좀 성취 지향적인 목표를 잡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모호했나 봐요. 그래서 비유기, 초심 찾기, 심지어 정신무장과 같은 되게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목표를 잡기도 했습니다. 실제 목표예요, 정신무장이. 그리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잡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주말 중 하루는 캠퍼스에 나와서 학습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테코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랑 마주칠 때마다 통성명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목표로 잡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목표는 사실 목표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방법 혹은 전술에 좀 가깝게 느껴지시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서 저희가 좀 한 번 다 둘러봤더니 저희 팀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목표를 잡은 게. 그래서 한번 다시 재설정하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 스킬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게끔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아까 정신무장과 같이 좀 목표를 너무 모호하게 잡았다라고 하면 이 목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너 이 목표 한번 달성해 볼래?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능한지 좀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끔 했고 그리고 너무 구체적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과연 내가 진짜 원하는 역량이 달성되는 게 맞아? 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보게끔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로서 필요한 역할에
에만 한정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성장과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를 좀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끔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게끔 했어요. 그래서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영역이고 나 이 역량 진짜 완벽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학습의 관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과정의 영역으로 생각해 보게끔 재설정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크루들이 어떤 식으로 좀 목표를 바꿨는지 또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실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불안이라는 크루가 있습니다. 닉네임 불안이 가명이에요. 불안이라는 크루가 있고 그 크루가 첫 번째로 잡았던 목표는 멀리 보는 연습을 한다 였어요. 멀리 본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조금 추상적이죠. 뭘 멀리 본다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실제로 이 목표를 잡았을 때 이 크루는 본인이 너무 눈앞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해치우는 성향이다 보니까 과정 그리고 경험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뜻으로 그걸 멀리 본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거를 얘기해주지 않으면 남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재설정하는 과정을 할 때 그때 이제 한번 본인을 더 한번 들여다봐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잘 본인을 들여다봤더니 좀 본인이 상상력이 너무 풍부했던 크루였던 거예요. 근데 그 상상력이 불안함 그러니까 약간 불안함 영역까지 좀 확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좀 최악의 최악까지 가정하는 그런 성향이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테코에 합격해서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학습을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입 카드를 조금 늦게 줬거든요. 출입 카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까지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불안함이 많았던 크루였죠. 그래서 그 크루가 목표를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최악을 가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자. 아까 그 멀리 보는 연습을 한다보다는 조금 더 구체성을 좀 띠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목표를 설정할 때 핵심은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마주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본인의 약점을 조금 그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설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했고 이 친구의 사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등장을 하니까 잠시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소프트스킬 교육의 시작점으로 일단 본인의 개인별로 소프트스킬 역량 강화 목표를 설정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재설정하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한번 설정했다고 해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찰도 해보고 다시 한번 본인을 돌아보면서 그게 다시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한 거죠. 자, 목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몇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근데 이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 같은 것도 계획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인 행동, 실험 계획이라는 걸 세우게끔 했어요. 실험 계획 크루들한테도 너의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좀 만들어 봐 라고 한 거죠. 네, 실험이라고 하니까 조금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창한 건 아니고 내가 원래 해오던 행동들과 조금 다르기만 하면 그 어떤 것이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저희가 원래 해왔던 것들 행동에서 좀 벗어나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이 실험을 해봤더니 내가 필요한 역량들이 강화가 되네, 개선이 되네 라는 것들을 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에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실패했다고 해서 진짜 나 목표 달성 망했어 이런 게 아니라 실패했네?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걸로 또 시도를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험을 또 크루들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그 불안이 크루 기억하시나요? 그 최악의 최악을 가정해서 우테코 취소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크루.
그 크루의 실험 계획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악을 가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자 였어요. 그거에 대한 실험 계획으로 불안한 상황을 적어두는 것, 그래 기록하는 거를 실험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도 함께 기록하는 거를 본인의 실험으로 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네, 실제로 본인이 적었던 내용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렇게 본인이 불안한 상황이 생겼던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네. 이 친구가 결국엔 이거를 계속 실험을 반복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걱정했던 상황이 일어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흘러갔던 경험들을 조금 더 많이 기록하다 보면 나아질 것 같다라는 깨달음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불안함이 빠르게 사라지면 당연히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겠죠. 다음 내용을 보면 당연히 또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미션을 했더니 불안함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실험 망했어. 나 목표 달성 못했어. 가 아니라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죠. 그럼 나 최악의 상황에 대해 가정하는 거? 불안한 거 피할 수 없으면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뭔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라는 걸로 실험도 확장이 되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불안이라는 크루는 이렇게 기록, 그러니까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걱정했던 상황들이 밀려와도 좀 해결책을 좀 마음을 다잡으면서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실험이라는 건 사실 철저히 개인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증명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나 이거 잘했어 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스스로 만족했고 이걸 했더니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게 있으면 그 실험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테코의 교육, 소프트스킬 교육은 좀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표를 설정해보고 어떤 그거에 따른 실험 계획을 세워보고 하는 건 모두가 연습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혼자 실천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영향이 어땠다라는 것도 관찰을 해보고 근데 그 영향이 별로 미미하네, 효과가 미미하네라고 한다면 또 새로운 실험들을 기획해서 다시 한번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계속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저희 우테코 소프트스킬 커리큘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거 혼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좀 어렵겠죠. 굉장히 스스로의 의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웬만한 의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 함께하는 이제 저희가 어떤 공동체라는 걸 구성을 해주게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다음 발표자인 리사가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 테크 코스에서 리사라는 닉네임으로 소프트스킬 교육을 하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까지 원희가 말씀해주신 목표 설정하기, 재설정하고 그다음에 실험 계획 세우기까지 다들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저희가 처음부터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저희 팀에서 실제로 1년 동안 해보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개선도 해보고 교육을 기획을 해본 과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그 결과 이거는 혼자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우리는 성장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의를 해서 저희는 성장 공동체를 우테코에서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바로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스로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일 텐데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성장하기 위해서 목표로 한다면 건강한 피드백과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는 성장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장 공동체라는 말이 참
키워드가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테코에서 스터디라는 조금 더 가벼운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스터디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스터디를 만들어줘서 매주 월요일에 1시간씩 스터디 시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먼저 스터디가 시작이 되면 본인들이 일주일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편집할 수 있는 시트에 각자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고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모든 스터디원의 그 회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서로 스터디원의 회고를 보면서 피드백을 남기기 시작하고 말로도 남기고 기록으로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받은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성찰해야겠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나 실험 계획을 재설정하거나 아니면 좀 더 추가하는 항목을 생기곤 합니다. 그렇게 개선하는 시간까지 일주일간 가진 다음에 일주일간 개선된 내용으로 또 스스로가 실천을 하고 다음 주에 있는 스터디 시간에 스스로 돌아보기, 피드백 주고받기, 개선하기 이 사이클을 또 반복하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간단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들끼리 처음부터 솔직한 피드백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게 처음부터 건강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월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은 항상 데일리 미팅을 각 스터디마다 가질 수 있게 하였고 그 시간 동안 뭐 산책을 가든 게임을 하든 이렇게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가지든 서로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들과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그들끼리 또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연극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이벤트를 열어주거나 다양한 친해질 수 있는 이벤트도 열어주곤 했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만 배우기도 시간이 없을 텐데 왜 이런 게임 아니면 이벤트 같은 일정들을 저희가 계속 기획을 했냐면요. 그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소프트 스킬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공격받지 않는다, 안전하다라는 그 심리적 안정감을 저희가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스터디가 어떻게 또 서로에게 좋은 피드백을 주고받았는지 한번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크루는 스스로 격려해주고 남으로부터 인정받지 않기를 목표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세웠는데 어느 날 하루는 본인이 뿌듯해할 만한 결과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원들한테 나 이거 잘했어 라고 좀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잡담방에 이렇게 딱 글을 올리려는 순간 옆에 있는 스터디원이 너 목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피드백을 받고 본인이 스스로 돌아보기 시간에 그 친구가 말을 해줘서 내가 목표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리마인드 해준 크루는 이 글을 보고 어떤 피드백을 남겼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사실 이 피드백을 주고받은 시간이 굉장히 바쁜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마인드를 해줬을 때 내가 왜 리마인드를 해줬는지 본인의 생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에는 내가 왜 이 리마인드를 남기게 되었는지 이유와 생각에 대해서 자세히 적고 이렇게 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제안과 함께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도 남김없이 쭉 적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건강한 피드백이지 않나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특한데? 라는 흐뭇한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말 목표를 했던 성장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공동체에 대해서 스터디에 대해서 방금 보여드린 크루만 아니라 다른 크루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처음에 본인의 단점을 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대요. 본인의 개선을 하기 위해선 본인의 단점, 약점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장점을 드러내고 싶지 약점을 드러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 단점을 드러내는 게 어려웠는데 스터디 속에서는 내가 단점을 편하게 말해도 되는 대상이구나, 상대구나, 서로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본인의 약점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었고 개선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제가 지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스터디 했을 때 100% 모든 크루들이 너무 좋아요만 하진 않았어요. 아, 코딩하기도 힘든데 시간도 없는데 저희 왜 이거 해야 되죠? 너무 귀찮은데요? 라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이 친구도 이거 정말 왜 하는 걸까? 그런데 코치들이 하라니까 해야겠지? 라고 하면서 했었지만 막상 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스터디원들이 좀 더 유연해지고 서로 이제 둥글둥글해지는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했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지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원희와 함께 저희가 각 소프트스킬 교육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다면 이 전체 교육 자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교육 전체에 대한 그들의 변화, 그들의 생각도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우아한 테크 코스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러 온 크루들이기 때문에 하드 스킬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드 스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만큼 건강한 마인드셋도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몰랐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본인을 점검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목표를 가지게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 스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역량 또한 저희가 다양한 피드백을 모두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역량 또한 여기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들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테코에 대한 전반적인 소프트 스킬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현직자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아서 그래 우테코 좋은 교육인 건 알겠는데 우리 현직에서는 어떻게 녹여낼 수 있지? 현직에서도 도움이 되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총 4명의 팀원에서 이제 이 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현직자들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저희 리더님이 우아한 형제들의 우테코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팀들을 대상으로 이 스터디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 스터디를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주니어 한 분과 팀장님 한 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팀에 있으신 분들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팀에 이 스터디를 도입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 어떤 형태로 그려갈까? 상상하시면서 이 사례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고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주니어분은 팀에 합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주니어였다고 합니다. 이 주니어분은 같이 일하면 즐겁고 재밌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라는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팀원들과 스몰 토크를 이어가기 아니면 밝게 먼저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기라는 실험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목표와 실험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분은 평소였다면 그냥 지나가거나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목표를 세우고 이 실험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 목표 맞아 실험 계획 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계속 회상을 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먼저 인사도 하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이 어떤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지도 잘 찾게 되는 의도치 않은 효과도 있어서 팀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때 주면서 먼저 도와드릴까? 라는 마음도 좀 더 실천에 이어질 수 있는 결과까지 이어져서 팀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주니어분이 있으면 되게 조직에 좋은 문화와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팀장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팀장님은 제가 저 캐릭터를 가져온 이유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캐릭터를 가져왔고요. 하루에 회의가 5개,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조급한 마음도 들고 일정 관리,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본인에게 나만의 회의록 포맷을 만드는 걸 실험 계획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루의 일정을 시작할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계획을 이뤄내셨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원하는 회의 기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회의에 안전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서 예전보다 유의미한 논의를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까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스터디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건 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이 스터디가 너무 좋아서 11명으로 시작했던 스터디인데 37명까지 확대해가지고 이 스터디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까지도 좋은 변화로 이루어지게 돼서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어서 정말 유의미하고 좋은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테코와 그 다음에 현직자분들의 스터디 사례를 들려드렸는데요. 왼손이 아까 처음에 이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은 소프트스킬 역량은 교육으로 키울 수 없다에 몇 점을 주셨을까요? 저희 발표를 보고 1점이라도 올랐다면 저를 보고 한 번만씩 웃어주시면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1점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네, 저희 발표가 꽤 잘 준비가 되었나 봅니다. 네, 저희는 이런 여러 사례를 보면서 저희는 한 번 더 소프트스킬 역량은 교육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다짐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좋은 소프트스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